나는 강의 같은 거 들어가는 것도 힘들어. 책 읽는 것도 힘들지만 언제 지금 당장 읽을 시간이 안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을 위해서 제가 좋은 편들을 옛날에 뽑아놓은 게 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여러 사람들이 막 뽑거든요. 제가 뽑은 10편입니다. 첫 번째는 아까도 이야기했죠. 진시황 봉기. 저는 물론 이제 역사를 어떻게 보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전 진시황을 대단히 좀 매력적인 인물로 만났습니다. 사기를 읽으면서. 그냥 포악한 군주, 폭군, 암군이 아니라 정말 새로운 비전을 가진 인물로서 진시황을 만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요즘에 드는 생각이 삼국지를 다시 한번 읽으면 좀 조조를 좀 좋아하지 않을까 싶어요. 요즘에는. 기존에 있었던 질서와 관습을 깨뜨리고 새로운 질서를 연 인물. 진시황이 그랬죠. 진시황 봉기를 읽어보십시오. 재밌습니다. 그 다음 항우봉기. 항우는 생각하면 가슴이 저리죠. 영웅이라는 존재는 누굴까? 이제 이게 좀 이런 질문을 던질 때마다 좀 안타까운 게 있어요. 영웅은 원래는 한자어잖아요. 근데 이렇게 돼요. 사람들의 의식 수준. 영웅 하면 히어로 하면 어벤져스 이렇게 돼 버립니다. 약간의 오늘날 우리가 동아시아적 영웅이라고 할 만한 인물을 상상하기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저는 항우야말로 정말 멋있고 정말 영웅은 항상 성공이 아니라 비극과 함께 갑니다. 영웅의 비극과 함께 갈 수 있는 인물 하면 그걸 떠올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항우봉기 읽어보십시오. 재밌습니다. 사면초가 이게 항우봉기에서 나왔습니다. 역발산 기계세, 발산계세라는 표현도 쓰는데 발산계세하면 좀 나쁜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들 수 있는데 역발산 기계세를 줄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옛날에 꼽을 때는 고조봉기를 읽어보시라고 꼽았네요. 처음에 저는 읽을 때 유방에 대한 글들을 읽는 거 좀 싫었어요. 얘는 되게 비겁해. 교활해. 근데 어느 날 좀 기억이 납니다. 고조라는 사람이 그치 교활하지. 비열하고 뭔가 고조가 그렇게 커다란 비전도 없는 것 같거든요. 진시황 같은 사람에 비하면 약사 빠르고 잘 속이고 예의도 없고 이런 사람 별로야 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집요함이야말로 유방에 되게 훌륭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요함으로써 한 인간이 불굴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면에서 유방은 대단히 매력적인 인물입니다. 중국의 영웅이라고 하면 좀 다른 영웅의 모습을 유방에 보여준 것 같아요. 어찌됐건 끝까지 살아남는 자가 이기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질문들을 던질 때 그 질문을 쉽게 우리가 대답할 수 없는 그런 건 비열한 거지라고만으로서 대답할 수 없는 건 유방이라는 인물이 있었고 그 인물이 실제로 역사를 바꿨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조봉기, 한고조 유방입니다. 유방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제가 좋아하는 거 오자서열전. 사기 가운데 손가락 이건 10개를 지금 여기 뽑았지만 그걸 한 단수로 줄이면 오자서열전은 단수를 줄이고 그걸 세수로 줄이고 그것을 하나로 줄였을 때 남는 글 가운데 하나 저는 오자서열전 항상 꼽고 싶어요. 복수가 뭔지를 보여줍니다. 오나라와 월나라 그리고 이 초나라 이 남방의 국가들의 싸움 가운데 오자서라는 인물이 어떻게 복수를 하는가.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자서열전을 처음 읽었을 때 전후를 아직도 기억을 합니다. 뭐야 이 인간? 이 인간의 그 뭔가 옆에 두면 정말 송곳같이 날카롭고 모든 복수에 그냥 화신을 불불불 타오르는 인물. 저 이렇게 여기다는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붙였네요. 아까 진시황 봉기는 황제를 자처한 인물, 제국의 창조와 몰락의 순간. 잘 붙였네요. 항우봉기. 사면초가와 역발산 기계세의 주인공, 비극적 영웅의 서사시. 고조봉기, 중국적 영웅의 표본, 굴하지 않는 정신, 천하를 집어삼키다. 오케이. 그 다음 오자서열전, 복수의 현장. 죽어서 원수를 갚지 못하고 죽어서 몰락을 보지 못하다. 궁금하시면 보세요. 그 다음 위공자열전. 신릉근 위묵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유방이 너무 좋아했대요. 뭐랄까
합객하면 떠올리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아, 의리에 살고 의리에 죽는다. 이 신릉군 위무기를 그 항고조 유방이 좋아했다고 하는데요. 그를 둘러싼 주변 인물들의 이야기입니다. 되게 재밌습니다. 뭔가 좀 다른 식의 생사의 관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연파 인상의 열전이 있습니다. 연파. 장수로서 엄청 매력적이지만 저는 항상 연파보다는 인상여가 매력입니다. 완벽이라는 고사가 인상여가 가져온 고사에서 나왔습니다. 완벽귀조라고 그래서 벽이라고 하는 옥을 온전하게 가져왔다라고 하는 게 완벽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완벽은 완벽하다는 뜻은 흠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원래는 벽이라는 귀중한 어떤 보물이에요. 이 보물을 잘 갖고 돌아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디로 갔다? 진나라로 갔다? 조나라로 다시. 읽어보시면 재밌습니다. 그리고 조나라가 어떻게 망하느냐를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구런 가생열전. 구런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나 너무 외로워. 힘들어.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취해 있는데 나 혼자 깨어있으면 어떡하지? 다 지저분해. 근데 나 혼자 깨끗해. 이거 어떻게 살아가야 돼?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며 살았던 사람이 구런입니다. 나중에 결국은 명나강이라는 강에 돌을 끌어안고 죽죠. 우울함의 극치입니다. 예. 그러나 이제 그렇게 많이 얘기하죠. 문학적으로 구런은 중국 최초의 시인으로 꼽히기도 합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이런 인생도 있구나. 그 다음 자객열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객열전은 유명합니다. 특히 진시황을 암살하려고 했던 형가 이야기가 유명하죠. 그 이야기가 짱이모 감독 같은 경우는 영웅이라는 영화로 만들기도 했죠. 그래서 자객열전 읽어보시면 멋있습니다. 흉노열전 읽어보시면 재밌습니다. 흉노열전이 오랑캐 이야기인데요. 여기도 꼽혔어요. 조선의 유학자들이 흉노열전 안 좋아했을 것 같은데 그런데 너무 재밌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이 대륙에서 벌어지는 중원에서 벌어지는 어떤 이런 나라들 간의 다툼과는 달리 이 초원에 사는 흉노족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록이자 좀 다른 생활 방식을 갖고 있는 어떠한 유목민족의 자유분방함을 볼 수 있는 또 글이기도 합니다. 흉노열전. 멋있어요. 재밌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태사공자서. 태사공자서는 사마천이라는 인물이 쓴 사기열전의 맨 마지막 편인 동시에 자기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이 내가 왜 사기를 썼는가? 라고 하는 글을 태사공자서에 담았습니다. 이 글을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10편을 읽어보시면 어떨까? 저는 추천한 바입니다. 다시 한번 언급드리면 1번 진시황본기, 2번 항우본기, 3번 고조본기, 4번 오자서열전, 5번 위공자열전, 6번 연파 인상여열전, 7번 구런 가생열전, 8번 자객열전, 9번 흉노열전, 10번 태사공 자서를 저는 10편으로 꼽았습니다. 본기는 도서관 같은 데서 사기 본기라는 데서 찾으시면 되고요. 열전은 사기 열전이라는 데서 찾으면 됩니다. 태사공 자서는 사기 열전 아마 학원에 실려 있을 겁니다. 여기서 찾으면 되겠습니다.